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동진입니다. 로파이, 네, 미국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들 찍은 거 올린 거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업로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정신없이 한 두세 달 바빴던 것 같고요. 어차피 로파이 영상은 뭐 쉬엄쉬엄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영상이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영화계의 최대 축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이니까 이맘때쯤이면 제가 계속 10년 넘게 어쨌건 방송으로는 14년째 지금 해설을 하고 있고요. 또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년 어찌됐건 어떤 영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혹은 나라면 어떤 영화를 줄 것 같은지 이런 방식으로 항상 제가 제 견해를 이렇게 좀 피력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기다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있다고 해주시고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방송을 지난 2년간은 사실은 그 뭐죠? 파이아키아,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BTV에서 사실은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아카데미 관련해서 다른 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블로그에 할까? 로파이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로파이가 더 생생하기도 하고 또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로파이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네, 아무 준비 안 해왔고요. 지금 이 리스트만 좀 갖고 왔는데요. 그 노미네이션 되는 걸 보면서 며칠 안 남은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작품이 받을 것 같은지 부문별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작품을 응원하고 받았으면 좋겠는지라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모두 19개 부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거고요. 모두 23개 부문인데 이 중에서 4개 부문은 사실은 제가 뽑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그 영화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챙겨봤다고 봤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4개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19개 부문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먼저 조연상 부문부터 하겠습니다. 나무 조연상 부문인데요. 이니셰린의 벤시의 브랜든 글리슨, 더 브릿지의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파벨만스의 저드 허쉬, 그리고 이니셰린의 벤시의 베리 키오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키오 이ኳን 이렇게 5명입니다. 받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키오 이ኳን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한 90% 정도로 맞지 않을까? 라고 지금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하게 되고요. 저라면 또 어떤 이 5명 중에 상을 줄까라고 한다면 저는 저 역시 키오 이ኳ에게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약간 연기를 떠나 있었는데 이 좋은 배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으니까 이후에 헐헐 네, 이 수상을 계기로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응원해 보고요. 여우 조연상을 이번엔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조연상은 모두 5명이죠. 네. 캐리 컨던, 이니셜인의 벤시에서 조연을 했고요. 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2명이 올라와 있죠. 제이미 커티스 그리고 또 스테파니 수 2사람이고요. 더 웨일의 홍차오가 있군요. 그리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안젤라 바셋까지 모두 5명입니다. 이 중에 제가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안젤라 바셋입니다. 네. 안젤라 바셋이 뭐 블랙팬서 시리즈에서 갖고 있는 확고한 또 위상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배우가 또 워낙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품위가 있죠. 또 여우조연상 분위기도 약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젤라 바셋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판단은 어떤가라는 건데요. 저는 좀 다릅니다. 네, 저는 누구를 꼽고 싶냐면 스테파니 수를 뽑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만약에 안젤라 바셋이 받지 못하면 제이미 리 커티스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이미 리 커티스도 굉장히 훌륭한데 사실은 여우조연으로 지금 이 영화에 2명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저는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그런 연기는 네, 스테파니 수였고요. 감정 연기도 뛰어나고 네, 이런 신인 배우가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갈고 닦았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스테파니 수를 고를 것 같습니다. 홍차오도 진짜 좋거든요. 더 웨일에서 보시면 물론 브랜던 글리슨이 너무 브랜던 글리슨이 아니죠. 뭐죠? 브랜든 프레이저가 워낙 훌륭한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못지않게 홍차오의 연기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저의 선택은 네, 스테파니 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안젤라 바셋. 자, 이번엔 주제가상입니다. 주제가상으로는 지금 경합인데 RRR이란 인도 영화 있잖아요. 나투 나투라는 영화 노래 그게 주제가상 후보로 굉장히 강력하고요. 또 하나가 Lift Me Up, 블랙팬서 그리고 또 스타 이즈 본 아니요 저기요 그 탑건에서 또 그 주제가도 역시 지금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탑건 매버릭 이 세 편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선택은 저희 예측은 RRR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뭐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를 서로 섞어서 제가 선택한 것도 역시 RRR입니다. 예측도 RRR, 그 다음에 제 선택도 RRR인데 영화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넷플릭스에 있나요?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인도 영화고요. 아주 스펙터클하고요. 정말 카메라 가지고 무슨 짓인지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정말 희한한 역사극이면서 액션 영화인데 그냥 이 주제가 상에 후보로 올라 있는 RRR을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네, 그 장면들을 따로 클립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얼마나 흥겨운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시상식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대에서 RRR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흥겨울까 춤을 추면서 그 장면이 아마 월요일에 있을 올 아카데미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엔터테이닝한 면에서 그런 예측을 또 생각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음악상입니다. 음악상으로 제가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니면 바빌론이 아닐까라고 예측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측은 바빌론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허비츠 바빌론 음악 참 좋죠. 근데 저라면 누구한테 상을 줄 것인가 라고 할 때 저의 표를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저는 페이블먼을 꼽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블먼의 오리지널 스코어 정말 아름답고 슬프고 훌륭한 오리지널 그 음악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존 윌리엄스죠. 존 윌리엄스야 뭐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화 음악가 중에 한 명일 테니까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워낙 많이 받으시기도 하셨고요. 받을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라면 페이블먼에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음향상입니다. 음향상은 아까 그 나무 조연상의 키오이콘처럼 네, 예측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예측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탑건 매버릭이고요. 사운드에 관해서는 탑건 매버릭을 지난 1년간 따라갈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탑건 매버릭인데 네, 저의 표도 역시 탑건 매버릭에 줄 것 같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사운드가 참 좋았는데 네, 아바타 물의 길도 그렇고요. 뭐 아깝긴 하지만 탑건 매버릭이 받아도 본인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시각효과상입니다. 시각효과상은 이것도 약간 벨붕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음향상처럼 바로 아바타 물의 길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표를 던진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바타 물의 길에 네, 제 어떤 개인적인 선호의 그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의상상이네요. 의상상으로 제가 받을 것 같은 거는 엘비스 아니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 두 개일 것 같은데 이 둘 중에서는 엘비스가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호불호를 따져서 저의 감시관과 저의 애정으로 표현한다면 엘비스와 또 바빌론 이 두 편의 영화의 의상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견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엘비스를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장상이네요. 분장상은 다들 그렇게 예측하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한데요. 더 웨일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웨일에서의 분장, 특수 분장은 정말 굉장한 기술력이다 싶기도 하고 또 배우가 워낙 열연을 해서 그 분장이 또 뛰어난 빛을 발하기도 했었죠. 엘비스가 약간 아깝긴 한데 더 웨일이 받을 것 같고요. 저의 투표도 역시 저의 선호도 더 웨일입니다. 분장상은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술상입니다. 미술상은 엘비스, 아바타, 바빌론 뭐 이런 영화들이 지금 굉장히 각축을 벌이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는데요.
저의 촉에 따르면 미술상은 바빌론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선택이요. 저의 선택은 바빌론과 엘비스 사이에서 역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까 의상상은 두 개 중에서 제가 고르다가 엘비스를 제 표를 줬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바빌론을 꼽고 싶습니다. 바빌론 참 아까운 영화인데요. 많은 측면에서. 그 영화의 또 미술, 프로덕션 디자인은 진짜 굉장한 측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무슨 아카데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뭐라고 할까요? 이 노미네이션 되는 걸 쭉 보면서 이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편집상입니다. 편집과 촬영은 뭐 영화예술의 뭐 양대 날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상일 텐데, 이 편집상, 탑건 매버릭 아니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아니면 엘비스, 이 세 편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느낌으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편집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선택은 어떠냐라는 것인데, 저도 이 세 편이 편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저의 선택은 탑건 매버릭입니다. 네,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편집인 것 같고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좋겠지만, 영화는 사실 Everything Everywhere를 All at Once를 더 좋아하는데요. 편집은 탑건 매버릭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택. 자, 이번에 촬영상입니다. 촬영상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엘비스, 타르, 이 세 편의 영화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중에서도 상 받는 것은 탑건 아니면 엘비스 아니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같은데, 그 중에서 촬영상을 제 느낌으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촬영이 워낙 빼어나기도 하고 사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그런 영화였었죠. 근데 촬영상을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좀 의외의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세 편도 물론 좋았지만 촬영에 관해서는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촬영은 바르도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바르도의 촬영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영화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약간 외화 내빈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못 봤는데, 촬영은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의 선택과 예측이 똑같습니다.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바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진짜 훌륭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었죠. 그동안 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사실은 디즈니 영화 혹은 디즈니 안에 물론 있지만 픽사, 왜 이렇게 픽사가 생각이 안 나죠? 진짜 픽사 영화들이 이제 뭐 거의 교대로 봤다시피 했는데요. 올해는 피노키오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넷플릭스 영화죠. 자, 이번엔 국제장편상입니다. 국제장편상은 거의 뭐 이건 확실하지 않을까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외국 영화,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죠.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외국어 영화로서의 핸디캡을 딛고 이번에 사실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부분에 후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기도 한데, 적어도 이 국제장편상은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표도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본상이죠. 각본상은 이니쉐린의 벤시가 진짜 뛰어난 각본이고요. 타르 각본도 참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싶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까지 세 편이 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처럼 보이는데요. 올해 각본상은 또 전부 다 5편이 다 훌륭해요. 그 중에서 받을 것 같은 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저한테 최고의 각본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랑 파벨만스 이 두 편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각본상을 제가 투표할 수 있다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로 저도 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색상인데요. 각색상으로 받을 것 같은 상은 받을 것 같은 영화는 위민 토킹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카데미를 올해 이제 저도 옆에서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냥 그런 촉이 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에 레이스들이 그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받을 확률도 꽤 높은데 왠지 이 사라폴리의 위민 토킹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근데 볼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로서는 못 봤는데요. 사라폴리 영화도 참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랑일까 같은 작품은 제가 심지어 별점 만점을 줬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평론가 중에 제가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뭐 어웨이 프롬 홈 같은 작품도 좋고 이 위민 토킹 그 예고편 같은 거 찾아보니까 영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본 영화를 제 선택으로 할 수는 없고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각색상을 고른다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고르겠습니다. 사실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원작 소설이 워낙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문학사에 남는. 그래서 현지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왜곡 논란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 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을 그대로 따라하진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각색상을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5작품 나왔어요. 근데 혼자 하니까 하나도 긴장이 안 되네. 누가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나무주연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주연상은 일단 좀 봐가면서 해야지 하나씩.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요. 일단 더 웨일의 브랜든 프레이저 박강하죠.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 이니셜인의 벤 씨의 콜린 페럴,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나무 조연상은 좀 예측이 쉬운데 나무 주연상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빌 나이하고 폴 메스칼인데 두 사람이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애프터선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지만 폴 메스칼이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말하면 나무 주연상으로 폴 메스칼이 받으면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영화는 너무 좋지만 그리고 폴 메스칼의 연기도 너무 좋지만 나무주연상 중에서 제가 예측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콜린 페럴은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오스틴 버틀러와 브랜든 프레이저 사이의 대결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 가장 예측이 어려운 두 부문이 제 생각엔 제일 어려운 게 여우주연상, 두 번째가 나무주연상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의 촉은 오스틴 버틀러입니다. 오스틴 버틀러가 왠지 엘비스로 받을 것 같아요. 엘비스 보시면 오스틴 버틀러가 초반에는 미스캐스팅처럼 보입니다.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로 어떤 이 오스틴 버틀러가 나올 때 처음에는 너무 안 닮았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첫 공연이 펼쳐지고 나면 극 중에서 오스틴 버틀러가 진짜 엘비스로 끝까지 보입니다. 굉장한 그런 연기와 열연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우가 집어넣어서 창조해낸 그런 빛나는 연기라고 생각하고요. 브랜든 프레이저가 더 웨일로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거의 반반처럼 보이는데요. 더 웨일에서 브랜든 프레이저의 연기가 영화보다도 훌륭하죠. 연출보다 훨씬 훌륭한 게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약간 미세하게 오스틴 버틀러가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틀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건데 콜린 페럴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콜린 페럴 연기 너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소평가받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니셜인의 벤시를 보면 진짜 시골뜨기 같아요. 영화에서 진짜 그 섬에 오랜 동안 살아온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골라야 할 최고의 연기는 5명 중에 저도 오스틴 버틀러를 고르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 배우가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브랜든 프레이저한테 약간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밖에 줄 수가 없을 테니까 저의 투표도 역시 오스틴 버틀러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우주연상.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다는 건 일단 양강을 뽑아내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는 양자경,
미셸 여, 또 한 명은 케이트 블란쳇. 아, 누굴까? 네, 지금 양자경이라고 말하려니까 또 케이트 블란쳇이 받을 것 같고, 블란쳇이 받는다고 하니까 또 분위기는 또 양자경 같기도 하고, 저의 선택은 바뀔 수 있어요. 2, 3일 안에. 아직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 느낌은 양자경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그래요, 초기. 자, 그렇다면 너의 여우주연상은 누구냐? 네, 제가 사실 미셸 윌리엄스 연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역시 과소평가 받는 너무 잠재력이 뛰어난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자경의 연기는 왠지 이번에 받으면 너무 또 받을 사람이 받는 제대로 된 그런 수상같이 느껴지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의미들도 있죠. 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영화가 워낙 탁월하기도 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영화잖아요. 양자경 일생일대 연기일 것이고, 근데 저의 선택은 케이트 블란쳇입니다. 이번 여우주연상 5명을 보면 나머지 4명의 배우가 아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네, 최고의 연기는 케이트 블란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주연, 여우주연, 여우조연, 나무조연 통틀어서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저는 최고의 연기가 케이트 블란쳇처럼 저는 보이고요. 타르에서의 블란쳇의 연기는 정말 네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우주연상으로 제 선택은 케이트 블란쳇, 저의 촉은 양자경 이렇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독상입니다. 감독상은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데니얼스가 받을 것 같습니다. 데니얼스라고 이제 보통 약칭으로 줄이잖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데니얼 콴 그리고 또 데니얼 샤이너트, 이 두 명의 이름이 똑같은 감독 공동 수상으로 아마 감독상을 받는 굉장히 묘한, 그리고 아마 연설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받게 되면 그런 신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뛰어난 그런 영화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누구한테 투표할까? 의외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의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라면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네, 감독상만큼은 스필버그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스필버그는 이미 감독상을 2번이나 받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재능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응원하기도 하고 또 워낙 영화가 좋기도 하고 데니얼 샤이너트가 받는 것처럼 보여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스필버그의 연출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파벨만스는 정말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독상을 막 이렇게 제 혼자 견줘보면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를 제 선택, 스필버그님께 감독님께 이렇게 영신께 트로피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트로피를. 자, 마지막으로 작품상입니다. 네, 작품상은 약간씩 하나씩 좀 코멘트를 해볼까요? 보통 작품상은 최근 지난 몇 년간 적게는 한 8편, 많으면 한 10편 정도로 후보로 올렸는데 올해 라인업이 지난 몇 년간 최고 같아요.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아카데미상 올해 진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영화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막 관련된 사람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기억에도 생생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했던, 제가 진짜 제 속에 짐승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소리까지 질렀던 기생충 생생하실 거고, 또 그다음에 미나리, 뭐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미나리, 또 윤여정 씨 이런 분들 또 한국 배우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말 떨쳤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한국 영화의 어떤 활약을 보는 재미들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시청률도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영화만으로 따지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굉장히 볼만합니다.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 타르는 사실은 이런 정적이면서 차가우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영화들, 그러면서 아주 미묘한 영화들이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영화의 훌륭함에 비해서. 타르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케이트 블란쳇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타르를 그냥 연기만 좋은 영화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주 어려운 주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말 풍부하게, 그렇다고 통념대로 가지도 않고 네, 굉장히 흥미롭게 그렇게 짚어내기도 하고, 또 결국 모든 영화는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다루는 것일 텐데 그런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다룬 영화의 영원한 테마를 또 무척이나 훌륭하게 잘 만든 그런 영화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민 토킹은 제가 못 봤고요. 슬픔의 삼각형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루벤 웨슬론드를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벌써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이런 어떤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역풍 같은 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루벤 웨스틀론드의 영화 세계를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 시대 최고의 감독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예술의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개성일 텐데 지금 루벤 웨스틀론드 같은 스타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창의적인 그런 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영화 슬픔의 삼각형은 개봉은 좀 남았지만 네, 굉장히 신랄한 그런 블랙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저기서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싶을 정도의 어떤 그 풍자와 매운맛이 굉장합니다. 또 웨스트론드 작품들이 또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지적인 영화를 보는 재미들도 있고 또 코미디 영화로서 제대로 웃기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뭐 제가 수많은 제 평생 1년 그 영화가 나온 지 1년 만에 집이를 5번 한 영화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집이를 제가 이 영화를 5번을 할 정도였다는 것은 이제 물론 집이를 제가 기획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화사가 그만큼 많이 요청을 뭐 감사하게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5번을 조금씩 다르게 더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도 집이 5번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5번을 하고도 이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진짜 훌륭한 영화고요. 하나 둘셋넷 맞아요, 5번. 근데 지난주에 6번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커멘터리까지 했거든요. 블루레이가 이제 또 나올 텐데 뭐 봄에 나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블루레이 커멘터리를 제가 또 했는데 커멘터리 2시간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화의 러닝타임만큼. 또 이 영화는 2시간이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40분 정도 그 영화에 대해서 커멘터리까지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정도로 저는 애정하는 영화다. 네, 정말 창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바타 물의 길. 네. 사실 아바타 1편은 저는 아주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1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의 기술적인 완성도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바타 물의 길도 더군다나 이 영화가 이제 4부, 5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1편의 그 높은 성과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사랑할 만한 좋은 그런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각 효과는 거의 물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시각 효과의 끝판왕인 것 같잖아요. 카메론 감독 대단하다, 감독님 대단하시다 생각 들고요. 사부전선 이상없다는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까지 선전할 줄 몰랐어요. 영화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보면서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의 어떤 그런 미학적인 야심이나 이런 걸 따지게 되면 같은 1차 세계대전을 다룬 1917이 훨씬 더 돋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를 보고 나서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더 저한테는 만족도가 높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기대 이상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할리우드 고전으로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들도 참 좋은데, 이 영화는 이제 또 그 사이에 발달된 어떤 뭐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전장에서의 사실감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관객들은 반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고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니셜인의 벤시가 있겠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까 싶어요. 너무 잘 쓴 각본이고 마틴 맥도나는 현존하는 뭐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연출로도 참 독특하고 배우들 연기도 하나같이 좋고 네, 네, 진짜 기이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니셜 인더 벤시도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엘비스가 있네요. 엘비스는 개봉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좀 오히려 더 많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인기에 비해서 한국에서 인기가 좀 적었죠.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위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위대한 슈퍼스타지만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엘비스 영화는 저는 뛰어난 굉장히 잘 만든 또 바즈로만이라는 감독 자체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는 거 너무 잘 만들잖아요. 감독과의 연출 스타일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엘비스 네 배우 연기도 좋고 엘비스의 수많은 명곡들을 들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엘비스가 훨씬 더 잘 만든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파벨만스가 있네요. 파벨만스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리를 매혹시킨 수많은 걸작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 영화를 만든 게 무려 60년대인데 거의 60여 년간에 걸쳐서 진짜 훌륭한 영화들이 너무 많고 파이아키아에서 스필버그 월드컵을 16영화를 꼽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16편도 고르고 골랐던 거거든요. 정말 우리를 수십 년간 사로잡아준 네, 태어나 주셔서 너무 고마운 그런 감독이죠. 근데 스필버그 영화 중에 저한테는 거의 탑5 탑5가 뭐야 탑3인 것 같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네, E.T. 탑3가 뭘까요? AI? 네, 파벨만스? 이렇게까지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제 뜨거운 마음은 그래요. 그럴 정도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기대보다도 더 뛰어난 정말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필버그 감독에게 큰 기대를 해서 그의 영화 인생에서 자전적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이렇게 뛰어나게 단순하게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었다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단순한 건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정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고요. 그러면서 무척이나 따스하면서 또 약간 이율배반으로 느껴지겠습니다만 감동적인 영화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학적으로 탁월하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언택트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걸 좀 끼워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언택트톡 역사상 가장 많이 길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언택트톡을 하면 한 80분 정도 내외를 제가 한 작품에 대해 설명하게 되는데 무려 아까 물어보니까 95분인가? 거의 100분 가까이 제가 언택트톡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넘쳤고요. 누가 봐도 좋은 영화인데 알고 보면 혹 또는 해설을 듣고 보면 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영화가 굉장히 복층으로 짜여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도 여러분께 꼭 권해드립니다. 다 했나요? 탑건 매버릭. 탑건 매버릭이요. 뭐 지난 1년간 개봉했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사람들 사이에 편차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영화 없었던 것 같고 평론가면 평론가, 관객이면 관객, 할아버지 뭐 아이들 손자들까지 정말 네, 다 환호하고 다 비슷한 지점에서 좋아했던 그런 작품 아닌가 싶고요. 또 특히 이제 영화 산업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의 끝을에서 다시 영화 산업이 기지개를 켜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위치에서 이 영화가 해낸 것도 굉장하죠. 탐 크루즈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영화들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상 네가 고르는 건 뭐냐 이런 거죠. 혹은 예측은 뭐냐 이런 건데 저의 예측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상이 투표 방식이 다르거든요. 다른 부문하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올해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는 결국 작품상을 포함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의 작품상은 뭐냐? 네. 사실 감독상을 아까 제 투표를 저의 표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상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주면 좋겠죠. 그 영화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걸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나눠주는 건 저는 약간 반칙 같아요. 작품상하고 감독상 같이 가야 되는 게 좀 안 반칙처럼 저한테 느껴지고요. 최고의 연출을 했는데 작품상을 못 준다면 대체 뭘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둘 다 너무 훌륭한 영화지만 미세하게 진짜 제가 골라야 한다면 저는 파벨만스를 고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골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저희 예측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또 며칠 뒤면 다 뽀록 날 것 같고요. 몇 개 또 맞았느니 뭐 몇 프로가 틀렸느니 또 이렇게 제 스스로도 알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또 퍼센테이지를 내기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작두를 탔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또 많이 틀릴 것도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또 이 시상식 겸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영화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동진 로파이에서 이렇게 또 할 말 안 할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수다 떨듯이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보이네요. 네, 여기 지금 사실 이건 뭐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잠깐 갖다 놓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고요. 로즈버드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네, 시민 케인 거기에 나왔던 썰매죠, 썰매. 영화에 나온 진짜 썰매를 제가 갖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수집가로서. 그럴 수는 없고요. 이 썰매는 모조품이죠. 미국에서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이 영화에 나온 거 그대로 사이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고 해서 이 썰매를 만든 건데요. 시민 케인이 너무 훌륭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이 썰매를 갖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구입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라서 너무 시선 강탈이네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3년 아카데미 제95회 시상식이죠. 어떤 작품들이 받을지 또 어떤 작품들이 저의 픽인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배고프네요. 네,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마치겠습니다.